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7일 최병구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제가 막바지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금융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 알려진 바로는 어제 발부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제한된 범위나마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과장해서 드디어 조국에 대한 뇌물 혐의를 밝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와 이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선 계좌 추적영장을 전방위로 발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부 신문들에 보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월 27일 날 한 30군데 안팎 정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 다음에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한 2번 내지 3번 정도를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고 특히 정경심 교수가 10월 23일 밤 구속이 된 이후에도 휴대전화나 그 다음에 또는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여전히 청구를 했는데 그때도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휴대전화는 여전히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 발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안 했던 영장 발부를 안 했던 것을 지금 뒤늦게 이제 영장 발부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건대는 금융계좌 전체가 아니고 금융계좌의 극히 일부 그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그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무슨 은행 누구 계좌와 그와 연결된 계좌 일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엔 기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그럼 발부한 거는 청와대에서 그 101 경비단에서 5천만 원을 보냈다고 돼 있는 거 있죠? 그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것이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 30일입니다. 거기에서 그 계좌 이체를 통해서 600만 원씩 몇 번 하고 해서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마 그 관련한 계좌만 혹시 영장 발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한된이라는 표현이 동원된 것 아닌가. 그러면 이 금융계좌 추적 이 작업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과다하게 해석해서 자 이제 조국 계좌 다 열렸다 이런 식으로 볼 건 아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좌 추적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왔는데 지금 이렇게 뒤늦게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좌 추적을 하는 데는 보통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계좌 추적 영장을 받은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것은 자 우선 조국 전 장관 일가 중에서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내일모레죠. 11일에 구속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럼 구속 기소한다는 얘기는 재판에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판에 넘기고 나서 그때부터 손 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도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정경심 교수가 있으니까 불러서 조사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계좌 추적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재판에 가서 새로운 증거를 들이밀면 되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 기소를 한 이후에도 지금 정경심 교수는 계속해서 아프다 그러면서 소환을 불응하거나 아니면 소환됐다가도 조사를 받다가도 지금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조카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모두가 지금 다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조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국의 소환을 늦추려는 계산인지 아니면 진짜 일부 아픈 건지 그거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아니 뭐 두통 좀 있다고 조사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쓰러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은 이제 검찰과 정경심 교수 또는 검찰과 조국 일가가 뭐 좀 약간 핑퐁 게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시간이 걸리는데도 하여튼 뒤늦게나마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게 됐으니까 추적해서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선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아직 소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와 그 다음에 다른 조국 일가의 수사를 대략 마무리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국을 불러야 추궁할 재료가 있겠죠. 그래서 조국 소환은 계속해서 늦추고 여기까지 오니까 뭐 지난주부터 뭐 빠르면 이번 주말 뭐 늦어도 내주 그랬는데 벌써 이번 주도 지금 목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뭐 이번 주말 내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최악의 경우는 11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한 이후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공개해야 되는데 이 공개할 경우에 거기에 한 4가지 정도가 조국 전 장관과 혐의가 겹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잘 봐서 아시겠지만 바로 조범동 조국 전 장관의 조카죠. 조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개하더라도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빼고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걸 포함시켜서 둘이 공범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공개한다고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그거에 입각해서 자기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 조범동이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구만.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서로 말을 맞추는 효과가 있고 또 정경심 교수의 방어 전선이 더욱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 쪽으로 조범동의 죄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 더 씌워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물론 조범동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죄까지도 나한테 씌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2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서로 지금 죄를 미루려고 합니다. 상대방에. 그렇기 때문에 조범동의 공소장에 보면 정경심 교수 관련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경심 교수가 항의한 적이 있죠. 변호인단이. 이것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 관련 혐의는 빼놓고 기소를 하는 것이죠. 구속 기소를.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아마 항의를 할 겁니다. 왜 그거 뺐냐? 근데 그건 검찰로서는 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이 또 그 자기 부인 그 공소장을 보고서 자기 논리를 세워서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수사가 계속 지연되니까. 그러면 금융계좌 추적은 언제쯤 끝나느냐? 그거야 물론 이제 연결계좌를 들여다보는 거지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달 넘게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다고 치면 뭐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금융계좌 추적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도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조국 계좌가 열렸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갖지만 그렇게 뭐 당장 뭐가 나올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막바지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11일 날 구속 기소되고 대략 끝날 거로 알았는데 지금 조국 소환 날짜가 계속 늦춰지면서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되더라도 아마 조국 본인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결정적으로 뇌물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뭐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략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서울대 조국 교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압수수색은 그 허위 인턴 증명서 이거와 관련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도를 다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라기보다는 인턴 증명서 부분은 이미 조사가 대충 완료가 됐고 아마 그 조국 사무실 연구실에서 뭔가 그 컴퓨터에서 사모펀드나 또는 금융거래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정경심 교수 자기 부인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아마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자긴 뭐 금융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걸 확인해야 조국이 청와대에서 5천만 원을 정경심 교수한테 황급히 보낸 일,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그 주식 매입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만약에 자기 부인과 이리저리 얘기한 흔적이 그 컴퓨터에서 나온다면 그러면 조국의 그동안에 또 금융계좌와 금융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그 부인 진술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검찰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뒤늦게 서울대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바지라고 했는데 막바지가 아니고 조국에 대한 수사는 지금 한참 피치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11일 날 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조국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